한국 사회가 급격히 산업화가 되며 현재 한국은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급격히 변하면서 사라지거나 버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촌스럽다고 버렸던 것들이 해외에서 다시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 색이 들어간 물건들을 수집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물건은 빌 게이츠나 심지어 중동 왕족들이 백지수표까지 뿌리며 찾는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K-팝, K-드라마 등 그야말로 한류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는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전통에 푹 빠지는 사람들이 대거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전칠기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꼭 사가는 기념품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정집에 검은 나전칠기 장롱 하나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잘 만든 나전칠기 장롱은 집 한 채를 줘도 못 바꾼다고 했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나전칠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는 촌스럽다고 구박받은 나전칠기가 해외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다니 신기하기만 한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중동 왕족 중심으로 나전칠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서 나전칠기를 가져간 이후 이를 본 왕족들이 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한국에서 장인까지 모셔 나전칠기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랍 왕족들 사이에서 나전칠기가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건 오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중동은 한국의 나전칠기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접대 문화가 발달한 사우디는 응접실을 매우 호화스럽게 꾸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한국의 자개였던 것이죠. 한국의 나전칠기에 푹 빠진 것은 중동뿐만이 아닙니다. 서양인들의 눈에도 이 나전칠기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IT 업계 양대 산맥인 빌 게이츠와 고 스티브 잡스도 한국의 나전칠기 작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호텔에서 열린 나전칠기 전시회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국인 작가의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에 반해 무려 4점이나 샀다고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누가 구입한 것인지 작가는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해 빌 게이츠가 직접 이 작가를 찾아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출시한 엑스박스에 자개 문양을 새겨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제안한 금액은 무려 개당 1억 원이었고 작품에 크게 만족한 빌 게이츠는 선물로 무려 100개나 더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스티브 잡스도 이 작가를 찾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이폰 케이스에 나비 자개를 넣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를 제작한 작가는 바로 김영준 작가입니다. 나전칠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우리나라의 전통공예의 세계화의 한 획을 그은 김영준 작가는 한때 잘나가던 증권맨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활약한 인물이었다는데요.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시장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전문가로서 공중파 방송에 매주 출연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어느 순간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고객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친한 동료가 스트레스를 받아 암으로 죽는 것을 보고 그 직업은 평생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나전칠기를 하는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눈에는 아름답기 그지없는데 당시 한국 사람들은 나전칠기를 내다버리기 바쁜 것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다는데요. 오색찬란한 빛을 내는 자개에 반한 그는 여러 장인들을 찾아다니며 사라져가는 전통의 미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듯 칠기 기법을 공부하고 드디어 강남에 전시장을 열었지만 그는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데요. 이 당시 그는 궁여지책으로 2달 동안 택시 운전을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꼬박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 드디어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때 만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이후로 세계 각국의 유명인들로부터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나전칠기 작품들은 중국과 일본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준 작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나전칠기의 전통과 더불어 현대적인 감각까지도 불어넣었기 때문인데요. 그의 작품들을 보면 사실 기존의 나전칠기와는 조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가구나 소품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유람선이나 요트, BMW 자동차 등에도 나전칠기 작품을 새겨 넣었습니다.
또 신사임당의 초충도나 매화나무처럼 전통적인 도안을 주제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닷속 생물이나 화려한 날개를 펼친 나비처럼 현대적인 도안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죠. 그리고 그는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교황이 앉을 의자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위해 이름표를 떼고 작품만 놓고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유명 작가들이 도전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한국의 나전칠기 김영준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교황의 성품을 닮아 소박하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나전칠기 예술사의 길이 남을 기법과 작품 개발에 몰두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다는 김영준 씨. 그가 또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되네요. 이런 나전칠기의 역사는 고려 때로 올라갑니다. 그 명성은 당대의 청자나 불화에 버금갔다고 합니다. 요즘 나전칠기라고 하면 흔히들 떠올리시는 오칠 바탕의 무지갯빛 자개농과 문갑 등은 모두 조선시대에 완성된 것들인데요. 그야말로 나전칠기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때는 장농이며 문갑, 경대, 소반, 반지꼬리 모두의 나전칠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전칠기의 진가는 단순히 반짝이는 자개에만 있지 않은데요. 검은 오칠의 바탕이 있기에 자개가 더욱 빛나고 화사한 것이죠. 고려 때부터 천년을 이어온 나전칠기를 바라보다 보면 조상님들의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 유행하는 K-팝, K-드라마 등의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도 조상님들의 미적 DNA가 잘 내려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처럼 한국의 전통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준 씨 외에도 지난 2000년부터 21년간 자개 공예품을 제작해온 이온수 대표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의 주고객층은 해외 구매자들과 30에서 40대의 젊은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역시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는 점인데요. 그는 프랑스와 싱가포르에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팬데믹으로 상황이 어렵게 되자 해외에 있는 고객들이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건인데 매장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매장 사라지는 것이 제일 걱정이라면서 꾸준히 주문해주세요 라며 얘기를 했었죠. 게다가 그는 나전칠기에 대해 나전칠기라는 게 고려 시대 때도 찬란했고 조선 시대 때도 빛났고 근대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호감을 받는 예술품이에요. 다른 가구와 달리 집안에 들이면 생동감이 있어요. 자개의 빛과 색상의 힐링이 돼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나전칠기가 한국에서는 고리타분한 옛날 것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아쉽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류 열풍이 있기 전부터 나전칠기와 놀이개, 족두리 등 한국 전통 공예품이 뿜어내는 고유의 미에 매료된 사람들 급기야 본래 직업을 그만두고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일에 뛰어드는 이들도 있죠. 사실 조상이 남기신 유산들을 찾다 보면 이렇게 위대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전칠기뿐만 아니라 한옥, 한복, 한지, 전통음악 등등 조상님들에게 물려받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유산들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요즘,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 고유의 미를 찾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도 한국적 색이 많이 담긴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사라지지 않고 쭉 나갈 수 있도록 그 진가를 알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